소개하기 책 다 올리셨어요?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그래서 진재관 선생님은 여기 가셨답니다. 여기. 가셨고 여기다 이제 유영진 대표님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어요. 이걸 근데 그냥 해놓으셔가지고 그리고 독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네, 그래서 근데 그리고 아래다가 본문에서 이렇게 호출할 때는 제 이름이 호출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쨌건 이게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진재근님이 올려주신 책 잠깐만 이렇게 그냥 그 포스팅 해놓으신 거 잠깐 이렇게 그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긴 제일 먼저 올려주셨으니까 올려주신 거는 김호연님의 불편한 편의점 요 책을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읽으셨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책 요약 내용 이렇게 쭉 있고 진재근님이 마침 오셨네요. 자, 들어오신다고 분명히 저기 소리가 났는데 들어오셨네요. 네. 진재근 선생님 네트워크 상황이 괜찮으실려나 모르겠네. 그럼 네트워크 상황이 조금 안 좋으셔서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걸로 하고 우선은 이거 보던 거 마저 보겠습니다. 앞쪽에 요약을 쭉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보다가 모르는 언어들을 이제 좀 보셨다는데 지방령 이거는 신조어는 아니에요. 지방령은 요거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진상, 덕후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신조어에 가까울 수 있고 미니멀리즘은 나온 지 좀 몇 년 됐고 자발적 아싸 이제 해주셨네. 이렇게 책 읽으면서 그 새로운 단어들을 또 이렇게 찾아보는 그 재미가 제일 쏠쏠하더라고요. 막히는 단어를 이렇게 찾고 알아가는 과정이 이거 재밌으시잖아요. 포함이 돼 있네. 그리고 부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불편한 편의점으로 불릴 이유, 다른 곳에 비해 부족한 상품, 이벤트, 주인이 좀 직원이 이렇게 좀 한 거, 이런 내용. 자, 책을 읽고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적인 것 같아서 주인공인 도코씨가 혈관성 치매를 어떻게 극복하고 본연의 의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물론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옥수수 수용차를 활용한 선한 사마리인의 삶 모두를 손님처럼 대하는 것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상황을 반전시켰으면 경성의 중요함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김호연님 소개해 주시고 자,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정님도 올려주셨는데 최미정님이 지금 아침에는 운동하시느라고 접속이 안 되셔서 책 제목만 넘어가겠습니다. 장이 좋아지는 1분 면역력의 놀라운 건강습관 이래가지고 고바야시 요유키 가지고 이거 읽고 있으시다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순자님이 리더의 69가지 진실 이렇게 가지고 올려주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남현주 선생님이 보내준 책을 이제 하나하나 그냥 막 훑어보는데 저는 책을 빨리 못 읽어요. 이 책에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책 읽은 것 따로 내 마음 따로 이렇게 상대를 대하는 게 참 많아요. 지식인들이.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을 대할 때 그 대상자 나가서 만약에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나가서 고객들한테 대하는 방식을 형식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면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대하면서 마음까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다 보면 가질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를 잠깐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어제 우리 이 대표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식물하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어제 책이었나요 우리? 네. 말씀을 해주시고 그 책에서 자료를 찾아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이 책하고도 진짜 리더가 진짜의 리더가 이용진 대표님 앞에서 너무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독후감 꼭 포스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김정성 대표님이 부자의 독서법 올려주셨네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책을 하도 안 읽어갖고 요새 계속이죠. 그래갖고 독서법에 대한 책을 밀리에서에서 찾아서 조금 봤거든요. 여기 송숙희라는 이 이제 저자가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조금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글들을 좀 봤어서 그리고 이 책을 그냥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지난주 목요일 그 금요일마다 이제 독서 토론 하는데 그 이제 이것도 습관처럼 계속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해서 이제 습관을 이제 독서를 하는 요거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이제 읽어본 책입니다. 그래서 요게 목차는 여기 지금 밀리에 써져 있는데 교보문고의 목차를 보면 이 목차가 예, 여기 있네. 예, 목차를 이렇게 보면 파트 1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책을 읽는가. 잠시만요. 책을 참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죠. 왜 시간이 부자들이 시간이 돈이잖아요. 또 시간이 돈인데 그 비싼 시간을 들여서 독서를 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그 파트 2에 보면 이제 오랜 어떤 이 독서 안에 어떤 비밀이 있다. 우리가 이제 위대한 스승들이 그 책 속에 다 있는데 요런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이렇게 이제 타고 갈 줄 그거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요건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한 건데 책을 보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책을 읽는 시간들을 좀 할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막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이 사람들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고 독서하는 시간들이 평균 하루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시고 아무리 바빠도 책을 다 읽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이면 일주일이면 월화수목금토 다 5일이잖아. 5일을 5시간을 읽으면 책 한 권을 읽겠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중간에 지금 목요일부터 읽었는데 3시간 정도 봤거든요. 그냥 봤는데 조금 더 많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 이제 중요하다는 건 이제 조금 알았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가 독서를 정말 죽도록 이제 읽겠다고 하루에 1시간, 적어도 1시간씩은 읽어야 되겠다.
그 다짐을 오늘 여기서 하려고 공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독서가 진짜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삶에 미치는 이제 영향들이 크다. 그래서 독서를 정말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요걸 책을 읽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네. 짧지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상입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대목 중에서 그냥 목차에서 눈에 쑥 띄는 부분이었는데 네. 아까 그 책을 네. 고르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지행, 용훈, 평이라고 이렇게 다섯 네. 가지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거, 그 대목이 눈에 딱 들어와서요. 그 네. 대목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이제 너무 많은 책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책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여기 책의 저자가 이야기해 놓은 건데, 독자의 특정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적 역량을 갖췄나. 이제 저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자의 특정 문제를 해결해 왔었는가. 그리고 그리고 독자의 문제 해결 성과가 많이 있는가. 그리고 독자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평가할 수 있는가. 요 다섯 가지. 원래 지행, 평이라고 이제 했는데 중간에 그 책 속에는 다섯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올려주신 게 장필규 소장님이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발표 네.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책을 읽고서 이제 독후감을 말씀해드려야 되는데, 어제 그 대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재무 강의를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 재무 상담사가 5회차 강의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강의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강사가 재무 강의인데, 맨 마지막 그 5회차 강의는 실제로는 그 재무의 의미가 돈을 관리하고 일단 그 의미가 결국 웰다잉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재무 강의를 하면은 상당히 좀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이 관심이 없으면 좀 재무 강의를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웰다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풀어냈는데. 책 소개보다도 그분이 어떻게 한 얘기 중에 우리가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버는 행위들을 하는데 잘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돈 쓰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 어떤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동심원 설명을 하더라고요. 동심원. 우선순위의 동심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부 사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아파서 누워 있고 도움을 요청을 할 때 결국은 아내나 남편의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순위 동심원을 따질 때 부부 사이를 대부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쓴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돈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재무 상담사가 이제 많은 상담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얻는데 써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강의 중에 머리에 좀 남았고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밀리에서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책 제목하고
개략적인 그러한 내용만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좀 구입을 해서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저자는 이게 철학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툴 가완디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 그러나 인간다운 죽음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삶의 마지막 단계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그 울림이 있고 공감을 끌어내는 그러한 내용들의 책이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저도 뭐 책을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제가 이제 웰다잉 전문가로서 이제 입문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그 객관적인 생각, 그다음에 어떤 그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스터디를 해야 되고 봐야 되니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메모를 해뒀습니다.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밀리의 서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 비슷한 이름의 나는이 앞에 붙어 있는 책은 있네요. 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쌓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위에는 다른 분들 이렇게 올려주신 거에다가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토론에 지금 딴 분들이 올려놓으신 거 보면서 밑에다 댓글을 이렇게 조금 달아보시는 거, 그리고 그가 후기를 아까 김경영 대표님 이제 책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진재근 선생님처럼 후기를 자꾸 이렇게 쓰면서 읽으시는 게 나중에 남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독후감을 쓰시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원장님 올려주셨네요. 독서 다이어트 상형철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책이 요 상현철 원장님 책 지난번에 앞에 이제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 그거 하나 소개시켜드렸고 요 디톡스라는 책인데요. 그것도 잠깐 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책에서 보면 그 결국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언제 먹을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먹을 거냐, 그 다음에 어느 만큼 먹을 거냐, 그리고 스트레스나 그리고 우리 몸하고의 관계, 그리고 운동하고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싸고 관리를 하면 독소가 빠져서 병이 없이 약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그런 게 기본적인 표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책을 읽으면서 방법은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제가 지금까지 해본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은 읽어보진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조금은 다른 부분은 저도 이제 좀 보완할 게 있으면 좀 수정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병이라는 것은 음식이나 이 먹는 거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병들이 오는 거고, 그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그 음식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비만도 결국은 병이라고 표현이 우리 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비만은 잘못 먹어서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니까 그 먹는 방법만 바르게 해도 비만도 고칠 수 있고 다른 성인병 종류들도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회 되시면 이거는 무겁게 읽거나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 상현철 원장님 책이 2권 그게 이제 지난번 소개해 준 2권 요게 제일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한방 요양병원을 하시는 원장님이신 부부 한의사신데 상당히 자연요법 쪽으로 해서 저쪽 그 부천 쪽에서
영원하시는 분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인원이 우리가 인원이 어느 정도 조금 되면은 이분은 사실은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모셔서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강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해달라면 무조건 해주실 분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그분한테 진짜 내서 해달라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 기회는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균남 대표님도 들어오셨는데 예, 운전 중이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예, 그러면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선생님들끼리 그 올려놓으신 거에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자꾸 달아보시는 거,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때는 그 맨날 논문하고, 그리고 딱딱한 책들 막 이런 거 하다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려고, 디지털 인사이트라고 하는 잡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 저기로 봤어요. 그럼 이제, 근데, 책을 좀 뭐랄까, 자주 소개할 건 아니지만, 이번 거 읽은 내용에 소개드리면 괜찮을 만한 거, 그리고, 잡지 쪽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요 내용은, 원래는 챗 GPT 있잖아요. 챗 GPT 문제점이랑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박세영 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거예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박세영 님. 그래서, 이렇게 패치 한번 맺어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어센트 코리아라는 곳 대표로 이렇게 계세요. 여기 이제 페이지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읽은 거는 디지털 인사이트라고 하는 요 잡지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사이트 따로 있고, 책은 책대로 또 따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중에 읽은 거는 볼륨 267, 그 안에 요 디지털 인사이트 6월 13일 반 요거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AI를 활용해서 뭐 책 쓰기 하면 책 쉽게 쓸 수 있다 막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인용해 갖고 글 쓰시는 분들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이고, 요것에 대해서 쓴 글이더라고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이러니까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런 걸 감안해서 쓰면 굉장히 좋은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AI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거의 그대로라든가 아니면 많이 인용을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4가지를 지목한 게, 첫 번째는 경험, 실질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고, 권위라든가 신뢰성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에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뭐 골격은 좋을 수도 있지만 좀 부정확하거나 품질이 낮은 컨텐츠가 끼어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할 수 없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인용할 땐 괜찮은데 자기 책을 쓸 때 이거를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개성 없는 책이 돼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제일 문제 중에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책 쓰기를 할 때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되면 상대방들이, 읽는 분들이 이거는 그냥 AI한테 질문하면 나오는 이런 종류 내용, 뭐 딴 데서 다 들을 수 있는 내용, 약간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속력이 약하다 하는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읽을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바로 빠져나가 버린다. 읽은 사람이 이 쓴 사람하고
같이 관계 형성이 안 될 수가 있다. 요 네 가지 문제점 요거에 대해서 하고 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가 본인 또는 관련된 전문가들의 검토나 편집 과정을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강을 할 수 있는 거. 2-1.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위에서는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나만이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해석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줘야 된다. 작성자의 특성이 담긴 고유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 예, 이 부분이 있어야 이제 책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2-2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용 사실 여부 조사하고 확인하는 거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걸 거고 마지막 네 번째도 간혹 놓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AI한테 질문할 때부터 이런 입장에 있는 어떤 사용자 이렇게 이제 딱 해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는 좀 더 괜찮을 수 있는데 보통 질문을 자세하게 안 하고 대충 질문해서 얻어낸 그런 컨텐츠들의 경우는 읽을 사람, 그러니까 독자, 유저의 특성에 맞춘 최적화 작업이 안 돼 있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최적화 작업을 좀 해줘야 된다. 챗GPT한테 물어보든 내가 그걸 생각해서 채우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건 추가 조사를 하건 해가지고 유저의 특성에 맞춰줘야 된다. 저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은 거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끝내기 전에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은 손 들고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하실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질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걸로 아침 금요 독서 김동영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대표는 그렇게 한 장의 시트에 링크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참 좋습니다. 나중에 보기도 좋을 것 같고. 예, 책 읽을 때 제가 막 많이 정리하는 거 이거 귀찮고 또는 이제 저는 이제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니까 책 읽을 때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걸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꼭 쓸모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꼼수입니다. 그 블로그에다 써놓은 거는 그게 사실 좋기는 더 좋은데 근데 블로그에다 써놓은 것도 차라리 여기다 링크 걸어놓고 그러면 왜냐하면 블로그는 강사는 나중에 인용하기가 안 좋잖아요. 조금 포맷이 그래서 그 뒤로 돌리고 앞에는 무조건 책 읽으면 저는 읽어가면서 슬라이드 만드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더라도 전체적인 거를 뭐 저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에 다 금방 또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읽으신다는데 활용하시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꼼수지만 하루에 1시간씩 특히나 우리 이렇게 그 스터디 많이 하시니까 스터디 할 때 스터디 준비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슬라이드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 소장님 목요일마다 하실 때 조금 아쉬운 거는 저렇게 아래 한글 파일로 저렇게 하고 계시면 나중에 딴 데 가서 쓰시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컴 독서도 소개드리고 그랬긴 했는데 자, 더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의 땜빵을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 책을 적을 때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혹시 네. 책을 적을 때 우리 그러니까 어차피 이북이나 이런 거 네. 들어갈 때는 우리가 내용을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다 첨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을 적고 거기에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거기 링크 주소 해갖고 딱딱딱딱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올려서 내용을 넣으면 책이 아주 깔끔해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책 자체를 처음부터 구글 문서나 아래 한글에다 안 만들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에다 일단 만들고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 걸 아래쪽 노트에다가 그냥 작성을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페이지마다 위에는 요약된 슬라이드 한 장이 들어가고 아래 들어가니까 되게 딱딱한 형식이 되기가 쉽기는 한데, 근데 책이 정갈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일반 책에는 이 방식을 안 쓰고 보통은 교재집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는 꽤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한 거는 또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아래 거 내용까지 포함해서 PDF로 그대로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예, 전에 한번 했었죠, 캠프에서. 예, 좋은 방법입니다. 자료는 QR코드 같은 거 이렇게 써도 좋겠어. 그 원장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QR코드를 페이지마다 다 넣는 음. 방법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QR코드로 이 책 내용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또는 참고할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한쪽에 만들고, QR코드는 하나만 넣어가지고 찍으면 폰과 책을 함께 이렇게 읽어가는, 예. 폰은 폰의 불편함이 있고 책은 책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단축 주소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축 주소 간단하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갖고 페이지 넘버 있잖아요. 페이지 넘버나 고유 번호를 번호만 달아놔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사이트 맨 앞에가 검색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코드만, 책 코드만 123페이지면 123하고 딱 입력을 하면, 그러면 바로 그 페이지 내용이 보이게 하는 방식, 이렇게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어요. QR 코드만 있는 건 아니고. 예,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원장님 저 디톡스 있잖아요. 네. 그게 유전자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용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제 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네네.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표현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 거기도 정확하게 그렇게는 원래 있던 유전자 자체가 다 변한다 쪽보다는,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저도 유전적인 요인을 이야기를 할 때 원래 받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음식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고 습관도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에 관련돼 있는 거를 그대로 물려받는 형태가 거의 된다. 이런 형태도 있는 것 같고요. 며칠 전에는 보니까 우리 안젤리나 졸리 지난번에 유전자 문제 때문에 그걸 유전 검사에서 드러냈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헛던지 됐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쪽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받아들이기를, 어른들이 유전자가 있다, 좋지 않은 성인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게 결국은 생활 습관이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그 부분들이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딱 유전체가 우리가 딱 정해진 거는 안 바뀌겠죠. 네. 유전자가 이제 좋은 쪽으로 변한다. 형질이 자체가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그 현재 기술까지로는 당대의 유전자는 안 변하는 거잖아요. 네. 예, 당대 유전자는 그건 못 바꾸는 거고, 현재 기술로는 그렇게 되고, 그 대신 이제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세포가 교체는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현재 기술을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다음 기술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이걸 교체해 나가는 방법, 이게 나중에는 가능할 건데, 방금 이야기한 현재 기술 선까지는 홍 원장님 이야기하시는 선, 그리고 유전자라고 하는 게 모든 경우에 다 그대로 발현이 돼서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것과 나머지 환경이나 습관 요거하고 해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부모 때는 발현이 됐더라도 뇌에 대해서는 환경과 나머지 습관 부분을 바꿔서 발현이 억제되거나 다른 쪽으로 발현이 되도록 하는 거, 요 선에서만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유전자로 이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 유전자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근데 유전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성이나 한계를 딱 이럴 것이다, 나는 우리 조상들은 이랬다, 요거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요 방법을 통해서 그 정도 선으로 이해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당뇨가 있었으니까 나는 100% 당뇨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당뇨가 있는데 그 어른들이 하는 습관이나 환경들을 바꾸면 그 자체가 발현도 안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걸 유전자를 바뀌었다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유전자의 한계를 벗어 좀 어느 정도 유전자가 노화가 되잖아요. 또. 예, 뒤에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거 이제 떨어져 나가는 네, 그것도 우리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영향은 있죠. 예, 영양. 강화된다 하면 이상하고 예, 네. 영향을 준다. 보통 예. 그 뒤에 꼬리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를 그걸 줄여주는 정도, 그런 정도 선에서 이해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는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변형을 원래 막고 카운트하려고 뒤에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속도가 좀 늦춰진다. 그래서 상태 이상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든다. 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